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호와 소음 두 번째로 과적합과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와 소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네이트 실버가 2012년에 출간한 책이죠. 그 책의 주요 주제는 우리의 예측은 왜 틀리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책이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확히 메시지가 요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요한 두 가지 메시지가 느껴지는데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의 예측은 왜 틀리는가에 대한 답으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사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예측은 틀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 주제는 우리의 예측은 우리의 모델이 과적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과적합이라는 게 뭘까요? 약간 수학처럼 이게 단순히 수학의 문제는 아닌데요. 원래 과적합은 모델로 데이터를 설명하는 수학적 문제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XY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이 곱하기로 표시되어 있는 X로 표현되어 있는 곳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모델을 우리가 이제 이 빨간 선으로 말할 수 있죠. 제가 두 개의 선을 이 그래프를 보면 그려 놓았는데요.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은 대개 무한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우리가 변수라고 포함되어 있는 모델의 복잡성을 설명하는 어떤 파라메타의 수를 증가시키면 얼마든지 더 많이 주어진 데이터를 설명하는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수학적인 예를 들지 말고 우리가 일상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고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축구를 잘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그리고 아주 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 가지만 들어도 벌써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A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뭔가 A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이상으로 알겠다라고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어떤 모델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므로 A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것에 대해서도 추측이 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이게 항상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우리는 사실은 데이터를 알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대개 우리의 모델, 이론 혹은 법칙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이 네이트 실버가 이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요즘에는 데이터가 점점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죠. 이 네이트 실버가 이 책에서 하고 있는 주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으로 더 모델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 일어나는 것이 오버피팅 혹은 과적합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실제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일으키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측이 틀리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이런 문장을 썼는데요. 우리는 데이터를 알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대개 우리가 모델 혹은 이론 혹은 법칙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큰 문제가 안 되냐면 물리학에서처럼 데이터를 얻기가 쉬워서 우리가 어떤 모델이나 이론이나 가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검증이 쉬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진정한 과학에서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델을 만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모델에 기반을 해서 예측을 하죠. 그래서 검증을 해서 검증이 맞으면 그게 그냥 모델이 아니라 이것은 법칙이구나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학사에서 아주 유명했던 이런 데이터에서 법칙으로 이르는 얘기가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이제 하늘을 관측한 데이터가 있었죠. 근데 그거를 케플러가 보고서 수학적으로 그 데이터를 피팅을 해가지고 이거는 타원의 궤도를 돌아가는 그런 운동인 것 같아라고 해서 케플러의 법칙을 만들었고, 뉴턴은 이것이 단순히 별들의 움직임만 관련된 게 아니라 모든 것에 관련된 중력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해서 뉴턴의 중력 법칙을 만들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오버피팅이 아닌 것이, 우리가 이러한 모델이나 이론을 만들었을 때 그걸 검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예측이 나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안 되면 중력 법칙을 버려야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 실생활 문제에서는 이런 검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그 경제 문제인데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피면 어떤 경제 성장이 있다던가 이런 예측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 두 개의 똑같은 사회가 있어서 그 사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한 번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고 또 한 번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더라는 식으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거 아니라도 이 현실 사회에서는 소위 말해서 그 되먹임, 피드백, 비선형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모델을 그렇게 단순하게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데이터도 잘 안 나오고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아주 많은 실생활 문제가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고 말하는 그 순수 과학에서의 문제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제 문제, 기후 예측의 문제, 의학의 문제, 교육 문제, 환경 문제, 테러 예측이나 지진 예측의 문제 등등 현실 문제는 대부분 사실은 이것들이 과학의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하면 순수한 과학의 문제가 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과학은 오직 검증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것들은 그렇게 쉽게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고 해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병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병균이 얼마나 잘 퍼지는가, 얼마나 위험한가, 이런 거는 과학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병균을 퍼뜨려 갖고 뭐 한 100만 명쯤 죽은 다음에 이거 위험하네, 시험해 보니까 100만 명이나 죽일 수 있는 위험한 병균이었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문제 같지만 시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네이트 실버의 메시지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검증할 수 없는, 검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실수를 자꾸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가 좀 있어요. 이 데이터가 좀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나치게 복잡한 모델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우리는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대표적인 것이 이런 주식이나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그래프가 어떻게 움직이는 법칙을 알고 있다고 믿거든요. 이러면 요번에 부동산이 왜 올라가는지 아는 것 같아요. 왜 주가가 떨어지는지 아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어떤 환경 문제나 교육에 대해서도 잘 들어보면 그게 언뜻 들으면 그게 다 과학이나 논리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진정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알고 보면 거의 신앙의 문제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예측이 틀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델 선택의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제 모델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어떤 정책이랄까요? 그런 것이 바로 오카메 레이저, 오카메 면도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데 가장 간단한 설명이 가장 훌륭한 설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언뜻 들으면 이게 아주 훌륭한, 아주 명확한 원리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적어도 큰 구멍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간단하다는 것도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우리는 여기서 X와 Y의 관계를 보지만 사실은 X와 Y의 3승의 관계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양들의 관계만 볼 때도 그 주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뭐가 복잡하고 뭐가 단순한가가 바뀌게 됩니다. 이런 표현의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이 데이터에 전혀 오차가 없다고 생각하면 다행인데 이 데이터가 오차에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복잡한 모델이 사실은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일 좋은 모델이라는 것이 뭔지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설명이 훌륭한 설명이다라는 이런 오카메 법칙도 그렇게 항상 좋은 그런 설명을 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 네이트 실버는 이 책에서 실제로 요즘 이런 과적합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한 가지 그 어떤 그 징후를 말하는데요. 그 징후가 뭐냐 하면 한 가지 논문입니다. 이오 애니다스라는 사람이 2005년에 하나의 논문을 출판했다고 해요. 근데 이 논문의 제목이 뭐냐 하면 왜 출판된 대부분의 연구 논문은 거짓말일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출판되었고 사람이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논문을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은 논문이라는 거는 그냥 막 실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그 검증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논문의 그 검증 과정을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논문이 검증을 거치면 여러 사람이 검증을 하기도 하니까요. 대부분 가치가 있고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검증을 해봤더니 실제로 이 논문이 나온 다음에 이 그 네이트 실버의 책에 따르면 이 논문이 나온 다음에 검증을 해봤더니 실제로 아마 이 의학계 문제이긴 하겠지만 출판된 논문의 3분의 2 정도는 실제로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짓말인데 논문 심사를 통과한 거예요. 일부러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도 그렇게 믿었는데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3분의 2 정도는 실제로 틀린 모양이 출판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이 네이트 실버가 말하는 문맥에서 말하면 앞에서 말한 그거죠. 뭐냐 하면 점점 더 그 세부 사항을 보고 복잡한 모델을 다루다 보니까 이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설의 숫자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 없는 가설 중에서 진짜로 옳은 가설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그 전에 그 베이지안 문제를 설명을 하면서 그 아주 희귀병 진단 문제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하고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그 제가 아주 오늘은 짧게만 언급하고 지나갈 텐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전에 제가 그 올려드렸던 현대인들은 왜 멍청한 짓들을 하는가라는 동영상이나 혹은 내일 해가 뜰 확률에 대한 베이지안의 답이라는 동영상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희귀병 진단이라는 문제를 논하는데 희귀병 진단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병원에 갔는데 어떤 그 희귀병에 걸렸다라는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나는 이 진단이 틀릴 가능성은
1%밖에 없다 그러면 나는 99% 확률로 그 병에 걸렸을 것을 걱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이 아주 희귀한 병이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베이지안의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근데 왜 이게 논문 검증이랑 상황이 똑같아지냐면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가설이 옳은 가설이 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논문 검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설은 옳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논문 검증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어떤 가설이 옳은 가설이 될 확률이 너무너무 적어지면 희귀병 진단 문제랑 똑같아져서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도 대부분 틀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씀을 말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Everything should be made as simple as possible. 모든 것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들어져야만 한다. But not simpler. 그러나 지나치게 단순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말이 이 모델 선택, 그 과적합에 대한 얘기로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이트 실버가 이 책에서 여러 번 강조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풍요로운 시대,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이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과신을 한다는 것이죠. 더 많이 과신을 한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과적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적합 때문에, 지나친 과신 때문에 우리는 예측에 실패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네이트 실버의 신호와 소음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강국진입니다.